비대위 출범하고 바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지연입니다. 지난번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님과 함께 뵙고 싶었는데 제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오늘에서야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겨우 50일 남았습니다. 새 대통령 취임하고 21일 만에 하는 선거라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잘 성찰하고 변화와 혁신을 잘 하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칙적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반성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드린 말씀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내 상황에 대한 발언을 할 때마다 힘든 시기에 내부를 공격한다는 비판도 들었지만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하며 매일매일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혁신 방안, 대안을 찾는 길은 저와 같은 당내의 새로운 사람들과 선배 의원님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듣겠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선거 공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진영 논리와 온정주의를 극복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의 갈 길을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등포갑 지역 국회의원 김영준입니다. 박지연 비대위원장께서 당내 우리 중진 의원들을 이런 의견을 듣는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검수한 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관련 등 복잡한 현안 문제로 당 안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의 혁신을 위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꿋꿋하게 잘 수행하고 계신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 박지연 비대위원장께서 소신껏 비대위원장 역할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배 정치인이지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박지연 비대위원장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덕분에 우리 민주당이 청년들의 진짜 생각을 듣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기성 정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젊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금처럼 행동으로 실천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청년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깨어있는 중진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등포갑의 김영주 의원님을 늘 갑으로 모시고 있는 의뢰. 아니 비대위에서 영등포를 특별히 편애하시는 것도 아니고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먼저 박지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선 막판에 기여하셨고 그에 이어서 과거 보수 회생에 기여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 더 신선한 바람을 민주당에 불어넣고 계시다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잘하실 수 있을까 저도 의구심이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큰 방향을 용기 있게 잘 짚어주고 계십니다. 19살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 그레타 툰베리가 환경에 둔감한 세계의 기성세대를 질타하고 있는 오늘 박 위원장님의 젊음을 시비할 여유는 우리 당에 없습니다. 민주당 86 이상 대부분의 스스로가 거리의 민주주의를 책임졌던 시간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더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란이 있지만 민주당의 혁신과 새로운 신세대의 등장, 세대 교체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송영길, 우상호, 김영준, 최재성 불출마 선언이 그 시작이었고 저를 포함한 당내 선거의 그룹도 누구는 남기도 하고 누구는 하산 준비를 하기도 하겠지만 공히 아름다운 하산의 원칙과 시기, 후배 양성의 소임을 내심 가다듬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근 70년의 전통 동안 아름답고 질서 있는
때로는 역동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세대를 키워온 정당입니다. 둘째로 동시에 노장청 조화 또한 민주당의 오랜 역사를 지탱해온 전통이었습니다. 신세대 민주당 정치의 상징이 되신 박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고 민주당에 대한 확고한 애정을 가지고 선배들을 믿고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비상시기의 잔타르크가 되셨지만 언젠가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당 활동을 거쳐서 남녀와 노장청 모두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다음 세대 지도자 중 하나로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위원장님과 같은 젊은 동지들을 돕는 것이 저를 포함한 선배 그룹들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 우리 당에 젊은 피 수혈의 길을 여는 것은 70대의 김대중이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당을 사랑하는 노장청은 함께 당을 혁신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리 되길 바라고 박 위원장님께서 그 선봉에 서셔서 위기 극복과 지방선거 승리에 천문을 열어주시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깐부 동맹을 맺은 남미생원입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가지고 그 일전에 따로 배웠는데요. 아주 든든하고 당차고 소신 있는 모습에 아주 큰 신뢰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깐부 동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맞죠?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정당사 초유의 이 시름이 성공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2의 제3의 박지원이가 등장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에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중진 의원님들이 우리 박지원 위원장의 존엄과 권위를 잘 지켜주는 그러한 좀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해주신다 그러면은 이 실험은 성공해서 제2의 제3의 박지원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저희들에게 부탁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부탁은 박지원 위원장님께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민주당의 큰 문제 중에 고루한 정당의 이미지입니다. 고루해졌습니다, 어느새. 이게 보수의 이미지가 고루했는데 어느새 우리 민주당이 고루한 이미지를 덧붙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기 위해서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좀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쓴소리를 그침없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2배, 3배 더 강한 쓴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더 가져주시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분도 거침없이 쓴소리하고 당대표 하셨던 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쓴소리하고 이 쓴소리를 할 사람은 당내에서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쓴소리를 용기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지금보다 몇 배 더 해주시면은 우리가 고루한 정당의 이미지를 탈피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비대위원장님과 함께 고루한 당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